저는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입니다. 처음 이제 명상을 접했을 때 이제 뭐 본격적으로 접한 건 2003년이에요. 미얀마 가서 한 달간 집중 수행할 때 느낌은 내가 정말 지금까지 몸과 마음을 내 생각으로 알았다면 이제 그 몸과 마음에 직접적으로 만나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내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. 그러면서 내 존재를 정확히 알고 또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찾고, 또 예를 들면 내한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지금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, 어떤 거는 과거의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내한테 어떤 일이 있든 그것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. 그러면서 내 이제 직업이 정신과 의사잖아요. 우리 환자가 왜 이제 힘든 삶을 사는지, 정신적인 문제가 왜 생기는지 이런 걸 알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 분명한 이제 길을 발견하게 된 거죠. 요즘 뭐 명상이라는 말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명상을 쓰는데 난 이렇게 생각해요. 명상은 한마디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고, 그걸 잘 알고 난 뒤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명상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명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하나는 우리의 눈, 귀, 코, 혀, 몸, 통상적인 정신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나 다른 사람이나 현상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. 그렇게 잘 관찰하는 걸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뭐 사티, 마음 챙김, 또 현재 집중, 뭐 이런 명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걸 해보면은 일단은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고, 또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생각이 난다든지 하는 건 잘 내려놓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괴로움을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알고 괴로움도 해결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.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 눈, 귀, 코, 여, 몸, 통상적인 정신으로서는 관습적인 어떤 실제밖에 볼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내 손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모습, 또 우리가 화났다, 기쁘다 그런 현상만 볼 수 있어요. 근데 그 궁극적 실제라는 건 뭐냐면 이 손을 이루는 궁극적인 물질, 이 관습적인 실제는 이게 계속 변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실제는 존재 해인 동안은 고유한 성격을 유지해요. 그래서 이 손이라는 거는 이제 또 궁극적인 물질로 지수, 화풍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. 그 다음 이제 궁극적인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래 보면 정신인식 과정이라는 게 일어나요. 그 정신인식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고, 또 하나의 정신에는 잘 보면 마음과 마음의 기능을 하는 마음붓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이 정신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. 이제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이 삼매를 좀 닦아야 돼요. 이제 삼매란 거는 우리 마음이 한 대상에 딱 집중되면서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. 그렇게 되면 이 지혜의 눈이라는 게 열려요. 우리 눈하고는 좀 다른. 그 지혜의 눈이 열리면 궁극적인 어떤 물질, 정신, 궁극적인 현상을 볼 수 있어요. 이제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이제 삼매를 닦는 사마타 수행이고, 그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이제 삼매를 얻으면 궁극적인 물질 정신을 볼 수 있고, 그것의 속성인 무상고 무아라는 게 있거든요. 모든 것은 바뀌고, 또 바뀌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고, 그 바뀌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,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아라 그래요. 그런 걸 이제 무상고 무아를 보는 수행이 윗바사나 수행이에요. 이제 비유하면, 물리학으로 비유할 때 아까 사티 수행이라는 거 있잖아요. 현재 집중해서 마음 챙기는 수행. 이거를 고전 물리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은 우리가 보면 물체가 움직이고 힘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관찰하는 걸 고전 물리학이라고 그러잖아요.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 물체나 물질의 속성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. 그 물질 이루는 양자, 전자, 원자 뭐 그런 걸 또 잘 봐야 그 물질이 어떻게 또 어떤 물질 어떻게 움직이고 또 그걸 이용해서 뭘 개발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. 이제 그렇듯이
이 삼매와 또 삼매를 닦고 윗바사나 수행하는 이런 거는 이 물리하고 치면 현대 물리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이 이제 손을 내가 만약 움직인다. 그러면 이 사티 현재 집중의 측면을 볼 때는 손은 그냥 있는 거예요. 손을 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래 움직이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를 삼매를 닦고 미시적으로 보면 내가 마음을 내잖아요. 그럼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생겨요. 그것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손이 들리는 거예요. 사실 우리는 이 몸이 그냥 있는 줄 알잖아요. 정신도 그냥 이래 있는 줄 알잖아요. 그 미시적으로 보면 우리 정신이 일어났다 사라져요. 물질도 일어났다 사라져요.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면 어째 보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우리는 언제나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리고 미세한 세계를 잘 보면 우리 마음이 언제나 어떤 대상을 접하면 마음이 일어나요. 그 마음이 유익한 마음일 때는 유익한 어떤 결과를 남기고 해로운 마음일 때는 해로운 결과를 남기고 그런 걸 잘 보면은 절대로 해로운 마음을 안 일으켜요. 유익한 마음만 일으켜요.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때렸어요.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때린다는 건 화가 나서 때렸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사람 마음에서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해로운 마음이라면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이 막 가요. 우리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는 걸 잘 알면은 정말로 우리한테 맞는 삶을 살게 돼요.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게끔 도와줄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모른다는 거예요. 우리가 알고 모르고가 분명해야 돼요. 우리는 안다고 생각할 때 뭘 진행시켜요. 모른다 하면서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해요. 우리 걸 붙이지 말고. 유심히 보다 보면 우리가 가진 마음의 기능이 아는 기능이 있어요. 그것에 의해서 알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우리 걸 붙여요. 명상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그 유발 하랄이라고 있어요. 사피엔스 쓰고 그 사람이 24살인가 그때 명상을 딱 처음으로 경험하고 와서 쓴 글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. 자기가 명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다 자기 생각이고 99점 몇 프로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을 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우리가 걷는 명상을 한다. 그러면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걸을 때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. 그렇게 되면 알고 모르가 딱 분명해져요.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알게 돼요.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알고 모르가 막 뒤섞여 있어요.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현재 집중하는 현상을 잘 보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해져요. 그래서 명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봐요. 하나는 명상은 이 놓는 훈련이에요. 어떤 점에서 놓는 훈련이냐면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한다. 그럼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잖아요. 그럴 때 지금까지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 분명히 생각이 나요. 그러면 생각을 내려놓고 여기로 와야 돼. 우리는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기 때문에 마음을 두 곳에 가면은 명상도 하고 생각도 하면 돼요. 근데 마음이 한 번에 한 곳을 가기 때문에 생각하는 동안 명상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고 명상으로 돌아와야 돼요. 이걸 통해서 우리는 놓는 훈련을 해요. 그게 명상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. 두 번째는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히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알미 생기면서 알고 모르고가 분명해져요. 그래서 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알고 모르고가 분명해요. 이 명상은 이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힘들어요. 자칫하면 괴로움이 올 수 있는데 그때 좀 힘들지 않게 해주는 좋은 친구 같은 존재다. 그리고 명상을 하게 되면 난 이래 생각해요.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던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한 노력을 하고 명상을 꾸준히 하면 이 명상에서 지혜와 힘이 이 속으로 간다 이래 생각해요. 그래서 명상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아주 귀중한 거예요. 자세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제 자세는 먼저 앉아서 하는 건데 앉는 자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 발을 이 반대편 무릎에 올리고 양쪽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.
올리면 이걸 결가부자라 그럽니다. 이 결가부자는 할 수만 있다면 자세가 그냥 그대로 아주 완벽한 자세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결가부자 말고 반가부자라 해서 이 한쪽 발만 반대편 무릎에 올리는 겁니다. 요래 올릴 수도 있고 또 요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. 요게 이제 반가부자인데 반가부자도 역시 이 발이 무릎을 누르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가부자 형태가 아니라 평자를 하면 제일 좀 무난합니다. 평자라는 거는 발이 겹치지 않는 거죠. 서로 이를 포개서 서로 나란히 이래 놓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평자를 하게 되면은 이 가부자와는 달리 이 허리를 딱 바로 하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. 그래서 평자에서 허리를 신경 쓰면 됩니다. 허리가 바로 딱 세워지도록. 그 다음 이제 손의 위치인데, 손의 위치는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. 뭐 편한 식으로 하면 됩니다. 이래 하다가 또 이래 할 수도 있고 이래 할 수도 있고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눈을 감습니다. 눈을 뜨게 되면 눈은 뭐가 보이면 의식이 가게 됩니다. 그래서 호흡에 집중을 한다지만 보이는 대상과 호흡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이래 감고 호흡에만 전념하는 게 좋습니다. 호흡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호흡 집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우리가 숨을 쉬면 여기서 쉬죠. 그런데 숨에 따라서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볼 수도 있고 여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. 그건 이제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. 그렇게 이제 앉아서 만약에 여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앉아서 이 숨을 이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여기서 보는데 되도록이면은 숨을 요 코끝에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무리하게 뭐 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하지 안으로 쭉 따라 들어간다든지 밖으로 쭉 가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숨을 쉬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오고 하게 됩니다.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숨이 들어가는 느낌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 숨 들어가는 것이 그냥 눈에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때 그거를 좀 편안하게 하시면서 뭐 심호흡을 한다 이런 건 좋지는 않습니다. 심호흡이라는 건 이제 조작을 하는 건데 그 심호흡을 하려면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보는 그 역할이 좀 소홀히 됩니다. 그래서 숨은 자연스러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그걸 그냥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. 우리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기 때문에 생각으로 가면 호흡을 이래 지켜볼 수가 없어요. 그럴 때 생각이 난 것을 그 생각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냥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하는 이 호흡으로 명상 대상으로 돌아온다 하면서 여기로 돌아오시면 됩니다. 우리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언제 시간이 다 되나 이러기 쉬운데 정확하게 잘 보면 명상하는 동안에 굉장히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얼마를 하든 기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. 명상은 명상마다 다 특징인데 자세는 우선 이제 보면 이 집중하는 힘을 아주 길러줍니다. 집중을 굉장히 깊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. 보행 명상에 비해서 깊게 하면서 이 정신작용을 잘 이래 알아차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자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삼매나 이런 걸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선은 이 명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